다음 이제 네 번째 유도기 하겠습니다. 유도기. 자, 일단 유도기. 우리 변학계에서는 5문제, 6문제 나온다겠죠? 유도기 얼마 나와요? 변학계하고 똑같아. 중요도가 어마어마해요. 유도기에서는 뭘 할 거냐면 유도 전동기를 할 거예요. 뭐 두 번째가 유도 뭐 전압 조정기인데 얘는 그냥 번외. 얘는 뭐 번외고 얘가 주입니다. 주. 유도 전동기. 유도 전동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삼상 유도 전동기. 두 번째가 단상 유도 전동기. 이렇게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삼상 유도 전동기, 단상 유도 전동기. 자, 근데 문제에서는 거의 얘를 물어볼 겁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단상 유도 전동기는 한두 문제. 많이 나와야 두 문제. 이렇게. 삼상에서 많이 나올 거다. 삼상에서는 뭐 한 4-5문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동기 개념은 뭐죠? 전동기? 전기를 넣어서 어떤 에너지 얻는 거예요? 동력 에너지, 즉 회전 에너지를 얻겠다는 거예요. 회전 에너지. 이렇게. 그런데 전기를 넣어야 되죠. 전기 넣어야 되는데 삼상 전기 넣으면 삼상 유도 전동기. 단상 전기 넣으면 단상 유도 전동기다. 이거. 그래서 삼상 넣은 거, 단상 넣은 거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 유도라는 말이 붙었어요. 유도. 유도는 뭐예요? 유도. 맞아요. 유도라는 건 기전력 만들어서 놀겠다 그거예요. 기전력을 만들어서 회전하겠다. 자, 회전 원리 해드릴 텐데 회전 원리 문제에서 나올 때는 원리 나오면 무조건 전동기니까 무슨 법칙? 전동기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 나와야 돼요. 왼손. 우리 이거 했잖아요. 왼, 전, 오, 발. 왼전, 오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법칙입니다. 왼전, 오발. 왼전, 오발. 그럼 왼손 법칙 한번 써볼까요? 왼손 법칙은 엄지, 검지, 중지. 자, 엄지가 뭐예요? 엄지가. 우리 힘자전 아니면 FBI 하면 되죠? 엄지, F, B, I. 얘는 힘, 자, 전. 힘은 전자력. 자는요? 자기장, 뭐 자속. 그다음 전은요? 전류. 그럼 전동기는 엄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검지예요? 중지예요? 어떤 거? 우리 회전시키려면 전자력이 나와야 전자력. 그래서 엄지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엄지. 그런데 엄지가 나오려면 검지하고 중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전류. 근데 유도기에는 도체에 전류가 없어요. 그래서 전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만들어서, 즉 유도해서 돌겠다. 그래서 여기 유도가 들어간 거예요. 유도. 다. 전류, 전기를 만들어서 회전하겠다. 이게 유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동기는 그냥 플레밍의 왼손 법칙만 있으면 되는데 기전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 요게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유도 전동기의 원리로 적합한 게 뭐냐 물어보면 전자 유도 현상과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거 두 개를 고르시면 돼요. 무조건 플레밍 왼손 법칙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전자 유도 작용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회전 원리는 참고.
우리는 원리에 대한 문제는 답을 알고 있어. 전자유도작용과 플레밍 왼손 법칙. 이거 답이에요, 답. 자, 원리는 뭐냐면 우리 유도전동기의 회전 원리는 R하고 원판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R하고 원판. R하고 원판은 뭐냐면 그냥 이거 원판이에요, 원판. 얘가 R하고 원판. 그런데 얘가 돌아가야 돼. 그럼 돌아가는 방법은 이게 말발굽 자석이죠? 말발굽 자석을 얘를 돌리면 돼요. 이렇게. 말발굽 자석을 돌리기만 하면 얘가 그냥 따라 도는 거예요. 이게 유도전동기 원리 끝. 이게. 자, 다시 한번 말발굽 자석을 돌린다고요. 그러면 얘가 그 자석을 따라 돈다. 이게 유도전동기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석에서는 뭐 나와요? 얘는 뭐 나와요? 자, 속 나와요. 즉 검지가 나와요. 검지가. 자속. 그런데 이 원판 자속을 끊는 이 도체에 전류가 있어야지 전자력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전류 있어요, 없어요? 전류가 없어요. 없으면 이 중지가 없는 거예요, 중지가. 그 중지를 제가 만들겠다. 도체가. 그게 원리예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렇게. 자, 이게 원판이에요, 원판. 이게 원판인데 이게 말발굽 자석이에요. 그럼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 S극. 그럼 자석은 어디서 나와요?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석이 나오고 있겠죠,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이 도체가 자석을 끊으면서 이렇게 자석을 돌리면 얘가 같이 돌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한번 볼게요. 자, 원리는 재미예요, 재미. 자, 앞에 그림은 이거였어요, 이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자석이죠. 자석이 무슨 극? N극이죠, N극. 그럼 자석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들어간다 이게 표현한 거예요, 자석이 들어간다. 자,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 자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회전시켜 줄 거예요. 자석을 이렇게 회전시켜 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원판 자석을 이렇게 회전시킨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도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석이 이렇게 회전되니까 도체는 가만히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석이 이렇게 회전하면 도체는 위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과 똑같죠? 위쪽 방향으로. 그러면 자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도체가 가만히 있지만 얘가 돌아가니까 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방향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뭐였죠? 오른손 법칙은 요게 운, 자, 기. 자, 도체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쪽으로. 그 다음에 자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석이. 어디로 나오고 있어요? 칠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전력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죠? 어디로? 이렇게. 도체 중심 방향으로 기전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전력. 이렇게. 그러니까 얘처럼 기전력이 만들어지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도체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운동을 시켰습니다. 운동. 자속은 들어가요. 그럼 기전력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자, 기전력이 나오니까 도체에 원래 전기가 없었죠? 전기가 없었는데 이제 기전력 나오네요. 전류가 나와요. 그러면 전류가 나오면 플레밍 연성 법칙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완성된 거죠. 자, 완성됐습니다. 자, 플레밍 연성 법칙. 이 힘이 나오려면 자속, 전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전류는 어디로 있어요? 지금 전류는 자속은 들어가고 있고 전류는 어디로? 가운데 쪽으로 가고 있죠. 가운데 쪽으로. 그럼 힘은 어디로 나와요? 힘은 아래로. 그러니까 자석을 이렇게 돌리면 여기 도체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그냥 유도 전동기예요. 자석을 이렇게 돌리면 이 도체도 이렇게 돈다고요. 이 유도 전동기. 그러면 이 자석만 누군가가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그럼 얘가 따라 돌겠죠. 그러면 자석을 돌려주는 애가 누구예요? 누구?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 유도기 할 때 제가 동기기랑 같이 설명드렸어요. 동기기 할 때 유도기랑. 자, 그러면 동기기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동기기의 구조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전기자. 전기자의 권선 몇 개 남았어요? A도체, 120도 두고 B도체, 120도 두고
C도체. 여기 A, A 다시, B, B 다시, C, C 다시. 전기를 줘야 되기 때문에 A에서 한 선 빼고, B에서 한 선 빼고, C에서 한 선 뺐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떤 전기 줘야 돼요? 무슨 전기? 삼상의 교류. 삼상 교류라는 건 뭐예요? A상 나오고 120도 있다가 B상 나오고 120도 있다가 C상 나옵니다. 자, A상 들어가고 IA 120도 있다가 B상 들어가고 120도 있다가 C상 들어갔어요. 그러면 권선에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자속 자기장 만들어지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삼상을 넣어서 만들어진 자속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막 회전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속이 회전한다? 회전 자기장 자속 자계 회전 자기장. 그러면 얘는 어떤 속도로 회전한다고요? 반드시 동기속도로. 동기속도 C는요. P분의 120 F. 만약에 극수가 사극이고 주파수가 60Hz라 한다면 얘는 몇 RPM으로? 1800rpm으로 계속 돌아. 계속 돌아. 여기다가 실제로 돌아가는 얘를 넣는다고요. 얘를 넣었을 때 회전 자기장하고 똑같은 속도로 돌면 이게 무슨 전동기? 동기 전동기. 얘보다 느리게 돌면 유도 전동기다. 즉 자석만 돌려주면 얘가 따라 돌 텐데 그 자석이 누구? 예. 우리 동기기 할 때 제가 동기 전동기 할 때 회전 자기장의 개념을 어떻게 여러분께서 잡으시면 되냐면 뒤에 요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회전 자기장이라는 녀석은 삼상의 교류만 넣으면 된다. 삼상의 교류가 들어가면 자기장이 회전하더라 이렇게. 즉 자속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으면 나오는 쪽이 N극, 들어가는 쪽이 S극. 얘가 N극, S극, N극, S극, N극, S, N, S, N, S. 즉 N극과 S극을 가진 요 자석이 맨 처음에는 1시 방향이었는데 두 번째는 3시 방향, 5시 방향, 7시 방향, 9시 방향, 11시 방향으로 저 자석이 이렇게 회전하더라. 한 바퀴를 뺑 회전하더라. 이게 회전 자기장이에요. 회전 자기장. 즉 자석이 막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 그러니까 앞에서 그림 보면 자석이 회전한다고요. 삼상 전기만 넣어주면 회전 자기장이 생겨서 자석이 회전하더라. 그거를 따라 도는 애가 누구? 얘가 따라 돌더라. 어떤 방향으로? 요 자석의 방향과 똑같은 방향. 즉 회전 자기장의 방향과 똑같이 실제로 돌아가는 이 회전자가 따라 돌더라. 이게 그냥 유도 전동기 원리입니다. 원리. 자, 요 정도로. 어찌됐건 이 원리가 그냥 재미고 그냥 우리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전자유도 현상이 적용된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도 전동기의 구조. 이게 구조예요, 구조. 왼쪽에 있는 게 고정자. 고정자를 다른 말로 1차 측이라고 합니다. 1차 측. 오른쪽에 있는 게 회전자. 요거 회전자. 우리 앞으로 회전자를 2차 측이라고 할 거예요. 2차 측. 이렇게. 자, 고정자에다가 전기를 넣을 거예요. 전기. 이렇게 3개. 무슨 전기? 삼상의 교류. 삼상의 교류가 들어가면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고요. 전류가 흐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뭐 만들어진다고요? 회전 자기장. 회전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회전자가 그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면 얘가 따라 돌겠죠? 그 회전 자기장을. 똑같은 속도로 따라 돌면 무슨 전동기? 동기 전동기. 회전 자기장 속도보다 느리게 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도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뭐 이런 개념 정도.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 유도 전동기의 종류는요. 회전자의 모양에 따라서 종류가 구분이 됩니다. 회전자 모양. 자, 회전자 모양이 얘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철심과 도체로만 이어졌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얘가 농역. 자, 삼상 유도 전동기는 종류가 2개가 있습니다. 농형하고 권선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처럼 그냥 모양이 이렇다.
지금 여기 앞에 그림처럼 모양이 그냥 이걸로 끝. 아무 장치도 없이 그냥 이걸로 끝이야, 끝. 그러면 얘는 농형입니다, 농형. 여기서 농이라는 건 뭐냐면 농은 한자로 세 장을 의미해요, 세 장. 그래서 모양이 우리 세 장 어떻게 생겼어, 세 장?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농형이다, 농형. 이렇게. 이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여기를 단락환이라고 하고, 단락환. 철심을 이렇게 박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만 돌리면 얘가 막 찌그러지니까 여기다가 철심을 끼운 거예요, 이렇게. 끼운 거. 철심을 끼우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모양이 돼요? 요렇죠, 요렇처럼. 이렇게 단락환이고 철심을 이렇게 박았는데 얘만 있으면 안 되니까 철심을 이렇게 끼운 거예요, 이렇게 끼운 거. 이게 농형이다. 자, 농형은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고 효율 우수하다. 이거 다 암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요것만 좀 읽고. 요것만. 자, 이건 뭐냐면 홈을 지금 요거 홈. 이게 도체 홈인데 이 홈을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파면 좋을 텐데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홈이? 이렇게 비뚤어져 있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비뚤어지게 해놨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 비뚤어진 홈을 다른 말로 사구라고 해요. 사구. 왜 이렇게 사구를 썼냐? 그러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이유. 클로우링 현상 방지, 소음 감소, 기동 특성의 향상. 이 중에서 여기다 밑줄. 소음 감소만 나올 거예요. 소음 감소. 비뚤어진 홈을 쓰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소음 감소 때문이다. 보시면 돼요. 자, 앞에 그림 이게 실물에 가까운데 얘도 지금 보면 요 홈이죠, 홈. 홈이 어떻게 됐어요?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비뚤어져 있죠. 이걸 사구라고 합니다. 사구. 아니면 영어로 스큐 슬롯이라고 해요. 스큐 슬롯. 근데 사구, 비뚤어진 홈이라고 줍니다. 비뚤어진 홈. 그러면 소음 감소 때문이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권선형 회전자. 권선형 회전자는 자, 이게 전동기예요. 전동기에 여기가 회전자, 회전자. 회전자에 뭐가 있어요? 권선 있죠? 권선이 있으니까 이게 권선형 회전자예요. 얘가 권선형 유도 전동기예요. 권선형 유도 전동기. 그런데 문제가 여기 회전자에 권선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밖에도 저항을 달았어요. 저항. 여기서 연결해서 밖에도 외부에 저항을 달았어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아니 왜 달았느냐 이걸 물어볼 거예요. 2차 외부 저항을 왜 달았느냐. 그럼 여러분께서는 요거 밑줄. 요거. 2차 저항 설치 목적 얘를 잘 물어봅니다. 기동 특성을 향상시키고 속도 제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그러면 속도 제어는 알겠어요. 속도 제어는 속도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게 속도 제어. 그러면 저항을 이용해서 저항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하면 속도가 조절되겠네. 이건 이해가 돼. 그런데 기동 특성도 향상시킨대요. 그러면 기동 특성을 향상시킨다는 건 뭐예요? 좋은 기동 조건. 우리가 직육에서 했습니다. 기동을 좋게 하려면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기동 토크는 어떻게 돼요? 크고 기동 전류는요? 작게. 이걸 하는 애가 얘야, 얘. 기동 전류는 작고 기동 토크는 크게 하는 녀석이 2차 외부 저항이다 보시면 돼요. 2차 외부 저항. 자, 그러면 저항을 얘를 돌려서 저항을 크게 하고 저항을 작게 하고 이렇게 조정할 거예요. 그럼 기동할 때는 저항을 크게 해야 될까요? 저항을 작게 해야 될까요? 기동할 때. 저항을 크게 작게. 전류를 줄이려면 저항 크게. 그러니까 이 저항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하면서 기동 특성도 좋게 하고 속도 제어도 원활하게 할 거예요. 속도 제어는 속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의미가 없어. 근데 기동 시에는 얘를 크게 놔야 됩니다. 크게. 크게 놔야 전류가 작아지고 토크가 커진다. 이렇게. 그냥 어찌됐건 여기서는 그냥 2차 저항 설치 목적 정도만 가져갈게요. 기동 특성 향상과 속도 제어 원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께서 보면 농형 유도 전동기하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하고 둘 중에 누가 비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권선형이 비쌀 것 같죠? 장치도 좀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권선형은 대용량에서 써요. 대용량. 근데 농형은 소용량이나 중용량. 자, 우리 아파트나 공장이나 건축물에서
우리가 펌프를 쓰죠. 펌프. 펌프가 있으면 펌프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전동기 있죠. 모터. 그 모터가 만약에 현장에 있다. 그러면 100% 농형 회전자입니다. 농형. 농형을 왜 써요? 얘는 일단 싸요. 취급이 간단해. 그냥 전기만 꽂으면 막 돌아가. 이렇게. 또 구조가 간단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소용량, 중용량에서 많이 써. 근데 권선형은 아주 큰 용량, 대용량을 쓰더라.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유도 전동기 동작 원리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유도 전동기 원리입니다. 그럼 무조건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왼손 중에 하나. 그런데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작용 포함되는 거예요? 전자유도. 답은 1번. 자, 두 번째.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은 이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회전 자계의 회전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어요? 회전 자계의 회전 방향으로 회전한다. 자, 우리 여기서 개념 잡는 거예요. 개념. 회전 자계. 회전 자계라는 건 자석이 회전한다. 이렇게 개념 잡으면 돼. 자석이 회전한다. 그러면 자석이 아까처럼 아까 우리 원리 했을 때 자석을 이렇게 회전시켰죠? 이렇게. 그러면 원판은 어디로 돌아요? 원판은 자석 따라 돌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회전 자계의 회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속도는요. 누가 빨라요? 회전 자계가 빠르고 회전자는 늦게 돌아요. 늦게. 네,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회전 자계의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 다음 3번. 일반적인 농형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자, 이해. 자, 이중 농형이다. 농형은 알겠어요. 농형. 근데 이중 농형은 뭐냐면 특수 전동기예요. 농형을 좀 변형을 시킨 거야. 변형을. 이중 농형 말고 또 다른 특수 전동기는 심구형이 있어. 심구형. 이렇게. 자, 아까 전에 회전자 모양에 따라서 종류가 구분됐었죠. 자, 첫 번째 회전자가 농형 회전자다. 그래서 얘를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라고 했고요. 얘 말고 삼상 회전자의 권선이 담겨 있는 거를 권선형 유도 전동기라고 했습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회전자에 권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2차에 외부 저항을 설치했어요. 외부 저항. 그럼 외부 저항을 왜 설치했느냐 물어보면 기동 특성을 좋게 하고 속도 제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차 외부 저항이 있다. 그러면 기동 특성을 향상시킨 게 뭐냐? 기동 시에 토크를 크게 하고 기동 전류를 작게 하는 거. 이게 2차 외부 저항 역할이다. 근데 권선형은 2차 외부 저항이 있으니까 기동 특성이 좋아요, 나빠요? 얘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얘가 다 하니까, 얘가. 그런데 농형은 2차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기동 특성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쁘니까 자꾸 특수 전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농형 유도 전동기는 기동 특성이 나쁘니까 자꾸 특수 전동기를 만든다고요. 어떤 거? 이중 농형이나 심구형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기동 특성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죠. 얘가 나쁘니까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수 전동기 얘네들은 기동 특성이 좋아요. 기동 특성이 좋다는 거는 어떤 특성이 좋은 거예요? 기동 토크가 크고 기동 전류가 작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일반적인 농형 유도 전동기. 일반적인 농형 유도 전동기. 자, 기동 특성이 좋다, 나쁘다? 기동 특성이 나쁘다. 자, 얘에 비해서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기동 특성이 나쁘니까 자꾸 특수 전동기를 만든다. 그러면 얘네들은 기동 특성이 좋다는 거죠? 자, 기동 특성이 좋은 거는 1번, 2번, 3번, 4번 어떤 거? 얘가 4번. 답은 4번입니다. 심구형으로 물어보든 이중 농형으로 물어보든 얘네들은 기동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그 다음에 4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 기동 시에 2차 측에 저항을 넣는 이유는 그랬습니다. 자, 권선형 2차 외부장 넣었죠? 왜 넣느냐 물어본 거예요. 왜 넣느냐? 맞아요. 첫 번째가 기동 특성을 좋게 하고 두 번째 속도 제어 원활하게 넣었다. 그러면 기동 특성, 좋은 기동 특성을 알아야 돼요. 좋은 기동 특성이라는 거는 기동 토크는 크고 기동 전류는 작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기동 전류 감소시키고 기동 토크 증대시키기 위해서 2차 외부장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